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800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종목 진단 시간 오랜만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세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서울식품은 이제 쿠팡 관련돼서 쿠팡의 냉동식품을 주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알체라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는 포스코가 3천억에 산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에 뭐 35조 원 잭팟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이제 얼마만큼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서울식품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월 달에 제가 이제 KCTC와 2월 달에 이 KCTC와 그리고 KTH 뭐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죠. 이때 이제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간적인 조정만 어느 정도 거치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쿠팡에 대한 일정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리면 3월 10일 날 이제 최종 공모 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세일즈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로드쇼라고 해서 투자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청약이 되는지에 따라서 10일날 공모 가격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르면 11일날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대로 계획했던 공모가를 다 채우면 한 56조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쿠팡에 대한 상장은 3월 11일날 이제 특별한 악의적인 특별한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3월 11일날 상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3월 11일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투자 설명회 때 이제 과연 얼마만큼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는지,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고, 미국은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청약률에 따라서도 또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이 청약률이 얼마만큼 됐다, SK바이오팜이 청약률이 얼마만큼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래서 역시 이 서울식품도 쿠팡이 청약률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3월 11일 전까지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상장이 되면 재료는 소멸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 2번 나왔다가 이제 음봉으로 한번 세게 때려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3번 쉬었고 또 한 번 장대 양봉, 한 번 쉬었고 또 오늘 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고점을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어제 시점에서 543원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위에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더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6%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거죠. 거래량은 줄어들면 당연히 좀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나이스한 그림은 440원에서 이 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나이스한 부분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을 완전히 하회하지 않는 시점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45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 안에서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10일까지에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는 시점이 기간적으로 좀 남아 있어서 이제는 540원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점이 거의 끝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동안의 고점들을 다 갱신을 했으니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543원 500원을 유지를 하면서 543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550원, 2차적인 목표가는 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00원에서 700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다. 근데 11월 정도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하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상승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최근 추이를 보면 가격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교집합적인 가격대가 바로 이 350원에서 이 5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350원은 좀 유지를 해줘야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 보셔도 역시 한 35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된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잘 알려지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관련된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이제 동사는 인공지능 AI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얼굴 인식 AI와 이상 상황 감지, 그리고 학습 데이터 제작, 이렇게 한 3개의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나름 좀 괜찮은 흐름이고, 오늘도 투신에서 9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상당히 많이 투신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앞선 고점이 37,000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하니 추가적인 상승은 못해도 4만원은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선 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거나 하지만 않으면 알체라도 내일 정도면 또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원 유지하는 걸 보고 나서 45,0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앞선 고점 4, 5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돌파가 나오면 못해도 추이 자체는 이제 상승 추이로 좀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7만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이 장대 양봉을 완전하게 이탈시키지만 않으면
나름 좋은 추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33,400-500원 정도만 완전하게 하회되지 않으면 추이는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이 좀 실리는 걸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는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가 리튬 호수 관련된 부분이 이제 35조 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 이제 관련된 광물을 취급하는 엠텍은 상한가를 갖고, 하지만 이제 좀 겉들여 있는 종목들 있죠. 곁들인 종목들은 좀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장중에 6%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9%까지 상승을 했고 12%까지 올랐다가 시가에는 그대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대로 상승이 마감이 된 모습이고,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앞선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9,430원까지 갔지만 이미 이제 금융투자 쪽, 외국인 쪽이 매도를 하면서 보시면 그래프가 꺾였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역망치형 이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역망치형이 다시 망치형으로 전환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그런 흐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되레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린 흐름으로 하락을 해서 좀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8,000원에서 이 갭을 띄운 금액이 이제 7,600원에서 8,000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제일 높은 부분인 것 같고, 제일 깔끔한 부분은 장 초반에 갭을 어느 정도 메운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거고,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오늘 8,000원 내에서 시작을 했다가 밀렸다가 이제 시작을 하면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 건데, 제일 좋은 건 아래 꼬리를 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런 이제 꼬리를 달아서 8,500원까지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오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좀 털어먹은 거래량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7,6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갭으로 이 떨어진 부분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8,000원 부분을 잘 유지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8,500원까지는 상승은 어렵진 않을 거다. 근데 8,500원에서 9,000원을 가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8,000 어디에서 많이 터졌는지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그 가격대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8,500원에서 9,400원 정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흐름입니다. 그래서 9,000원을 가는 데 있어서는 또 물린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원을 안착을 하면 추이 자체는 나쁜 추이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전 고점인 10,000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